똑같은 어장 관리를 하더라도 남녀는 느낌이 좀 달라요. 여자는 누가 괜찮나 막 검증하려고 간을 보고요. 남자는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어장이 형성되죠. 사람들이 어장 관리가 나쁘다, 뭐 그러면 안 된다, 어장녀, 어장남 이렇게 비난하는 의견이 많긴 한데 저는 사실 솔로 시장에서는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시간과 젊음을 아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을 확실하게 찾는 합리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변질되는 경우죠. 여자는 단순히 자존감만 채우려고 진지하게 만나지도 않은 남자들을 막 거느리거나, 남자는 그냥 섹스만 하려고 쉼없이 습관처럼 플러팅을 하는 거예요. 다들 당해본 경험 있으시겠죠? 제 구독자층이 85%가 여성인 만큼 오늘은 후자, 섹스만을 위해 어장을 치는 일명 섹장치는 남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렇게 섹장남인 걸 알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걔가 너무 괜찮아서 못 놓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저는 웬만하면 나쁜 남자도 만나봐라, 상처도 좀 받아봐야 된다 라고 본인의 감정에 충실하라고 하는 편인데, 어제는 수진이, 그저께는 민영이한테 넣은 고추를 오늘 나한테 넣어서 성병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 때문에라도 저 역시 이런 남자는 만나는 걸 권장하지 않는 편이에요. 괜찮은 남자는 많습니다. 섹시한 포텐을 가진 원상남도 많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괜찮은 노잼남 하나 잡아서, 포텐 있는 너드 하나 잡아서 이 스킨십의 공식과 침대의 심리학 잔뜩 써먹으면서 새끝남으로 진화시켜버리세요. 굳이 그런 위험한 남자를 안 만나도 충분히 안전하고 행복하게 도파민 팡팡 터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초 컷. 제일 쉽고 확실하고 섹장남이 걸려들기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데이트를 하더라도, 대화를 하더라도 그 남자의 목적은 결국 명확하기 때문에 분명 야한 얘기, 섹톡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굳이 남사스러워하지 마시고, 굳이 안 받아주지 마시고 잘 호응하면서 실컷 얘기하시다가 되게 천진한 표정으로 이 한마디를 툭 해보세요. 우리 파트너 할래? 그러면 아직 마음이 확실하지 않은 보통의 남자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1차 당황, 2차 부정, 그게 무슨 소리야? 3차 불안, 너 그렇게 남자 만나본 적 있어? 그리고 끝까지 그 파트너 할래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게 하지 않아요. 만약 나를 정말 많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남자라면 이 3차로 불안 대신에 서운한 반응까지 보일 겁니다. 너는 나를 진지하게 생각 안 하나 보다. 근데 섹장남 반응은 좀 달라요. 1차 당황, 여기까지 똑같죠? 근데 2차 얼떨떨, 그래? 돌아갈 길을 직진할 수가 있는데 개꿀이니까. 그래서 이건 위장남사 친한테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노리면서 내 옆을 위성처럼 둥둥둥 떠다니고 언젠가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남사친 노릇을 하는 친구한테요. 우리 파트너로 지낼까? 외롭나 보네. 뭐 그래? 여기서 핵심은 오늘 너랑 자고 싶다가 아니라 파트너라는 단어에 있어요. 자는 거야. 몸만 보던 마음도 있던 무조건 오케이 할 수밖에 없지만, 파트너라는 거는 애초에 마음을 차단한 관계를 제한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섹장남만 걸려들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방법이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섹장남이 아니었어. 그럼 그냥 장난이야 라고 넘어가기에는 임팩트가 너무 강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진지한 관계가 되더라도 오히려 이 말 때문에 상대가 일말의 불안함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 남자가 아무리 봐도 의심스러워, 그때 마지막 쐐기를 박는 용도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연락 온도차. 앞서 말한 게 직접적으로 찔러보는 방법이었다면 이건 간접적으로 그 남자를 잘 지켜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평소에는 나한테 적극적인데 연락할 때는 온도차가 너무 극명한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락을 할 때, 답장을 할 때 노잼으로 보내거나 질문에 적당히 대답만 하는 정도면 바로 영혼 없이 단답하면서 씹어버리는 남자. 연락하는 동안 내가 걔가 한 제안을 뭐 거절하거나 한 것도 없는데, 영혼 없이 단답으로 싸가지 없게 대답한 적도 없는데 바로 관심 꺼버려, 바로 사라져버려. 지금 유튜브 보는 중. 나 이제 친구 만나려고요. 그렇구나. 바빠서 그런 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들은 일하는 시간 외에도 이러는 게 문제인 겁니다. 보통의 남자들은 썸일 때는 이 여자랑 잘 되고 싶다는 목표의식이 명확하니까 연락할 때 소울이 가득하기 마련이죠. 근데 저렇게 흥미없는 답장, 그저 그런 분위기가 됐다고 해서 바로 파사삭 식어버리는 건, 사귀고 시간 지난 다음에 뭐 서로 익숙해지고 나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썸일 때 그러면 분명히 쎄한 포인트가 맞아요. 이 남자가 이런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직 그녀를 도파민 공급처로만 보기 때문. 연락하는 동안에는 뭐 당장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더 미래를 그린다거나 깊은 관계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녀에게 바라는 건 오직 당장의 도파민 뿐이기 때문에 연락할 때 재미가 없는 순간 바로 영혼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섹장남들은 공통적으로 막상 눈앞에 있으면 관심이 느껴지긴 해요. 굉장히 적극적인 경우도 많고요.
근데 연락할 때는 순간순간 이런 시큰둥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세 번째, 미끼 연락. 당일 약속만 잡으려는 남자, 밤에만 연락 오는 남자, 여자친구, 배우자까지 있는데 연락하는 남자. 전부 색장남에 포함되긴 하지만 이런 행동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케이스들이 유독 바보처럼 투명하게 티를 내는 것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을 포함해 색장남들 전체의 연락 패턴을 딱 하나로 정의하면 예외 없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미끼를 던지듯이 연락한다. 난 친구랑 한잔 중. 넌 오늘 뭐해? 이렇게 잊을만 하면 찔러보기 연락을 했다가 딱히 만날 각이 안 나오거나 반응이 살갑지 않으면 바로 사라진다. 여기서 핵심은 오늘 뭐해가 아니라 난 친구랑 한잔 중이에요. 먼저 자기 어필을 통해 미끼를 던지고 그 다음 바로 목적을 드러내는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서 뜬금없이 연락 와서는 지가 얼마나 괜찮은 곳에서 놀고 있는지, 자기 집에 얼마나 맛있는 술이 있고 예쁜 소파가 있고 귀여운 고양이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지 자기 어필을 해서 관심을 끄는 게 선행이 돼요. 미끼죠. 그 다음에 나랑 소통하고 대화하는 거 1도 없이 보고 싶다, 우리 봐야 되는데 지금 뭐해? 같은 목적으로 바로 스킵하는 듯이 넘어가는 거죠. 얘들이 왜 이런 식일 수밖에 없냐면은 마치 업소 다니는 남자들이 일정 금액을 주면 정해진 서비스를 받을 거란 기대를 하듯이 대다수 여자들이 빠르게 관심을 가질 만한 모습만 띡 던지고 알아서 반응이 오든가 화가 나오면 다른 여자로 넘어가든가 하는 편의적인 패턴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러면 쉬운 여자들은 잘 걸려들거든요. 그래서 색장치는 남자들이 종종 연락했던 거 한 번에 모아서 스크롤 해보잖아요. 나한테 했던 말들을 굳이 나 말고도 다른 여자한테 보내도 전혀 위화감 없는 내용이 대부분일 겁니다.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그럴 거예요. 이런 남자들이 원래부터 이런 놈이었던 건지 그냥 살다 보니까 그게 제일 깔끔하다고 판단하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자는 무조건 공략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섹스할 여자 따로, 사랑할 여자 따로 두는 이중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고 원하는 목적도 아주 투명한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얘기해드린 이 세 가지 포인트에서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디 이런 남자 잘 피하시고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예쁘게 사랑하고 행복하게 만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잼남도 새끝남으로 돌변하게 만드는 이 침대의 심리학이 있으니까요. 왜 그런 남자한테 미련 가죠? 왜 도파민을 걔들만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한정 판매니까요. 지금 바로 댓글 확인하세요.